엄청나게 잘 나와요. 지정폐기물. 그래서 지정폐기물은 지금까지 시험 문제에 엄청나게 잘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근데 암기하시기가 쉽지 않아요. 양이 너무 많고 그래서 앞에만 끝이 아니라 뒷장까지 계속 연결되어서 지정폐기물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계속 보실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외우셔도 저녁 되면 까먹으시고 저녁에 외우셔도 내일 아침이면 까먹잖아요. 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쵸? 사람들은 다 모두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항상 보고 계시고 항상 눈으로라도 조금 익혀두시고 달달 외우려고 노력은 안 하시더라도 항상 조금이라도 읽으시려고 눈으로 익혀놓으시면 시험 보러 가기 시험 공고 뜨면 그때부터 이제 바짝 외우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조금 더 쉽게 외우실 수 있어요. 그때 가셔가지고 외우려고 하면 잘 안 외워지니까. 그래서 지정폐기물이라는 거는 반드시 중요표시하시고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지정폐기물의 종류들이 되게 많아요. 그쵸? 근데 지정폐기물의 종류들 중에서 일단 종류를 먼저 큼직큼직하게 보면 첫 번째, 특정 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식성 폐기물이 있어요. 부식성이라는 것은 산만 부식성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알칼리 부식도 있어서 폐산이나 폐알칼리 같은 것들은 부식성 폐기물에 해당이 돼요. 근데 만약에 산성인데 pH가 6짜리도 산성이고 pH가 2짜리도 산성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pH 6짜리도 산성이고 pH 2짜리도 산성인데 둘 중에서 부식성이 뭐가 더 강해요? 2짜리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산성이 다 지정폐기물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산에도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pH 2 이하인 폐기물에만 우리가 지정폐기물로 지정을 하고 pH가 뭐 3, 4, 5 뭐 이런 것들은 산성이라 하더라도 지정폐기물로 구분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이거 이따가 다시 볼 테니까 일단 큼직큼직한 것부터 특정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과 부식성 폐기물 3번에 보시면 유해물질을 함유한 폐기물 이런 것들은 지정폐기물에 들어가고요. 4번에 보시면은 폐유기용제 폐유기용제도 지정폐기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폐페인트나 페라카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폐유 7번에 보시면 폐성면 성면은 유해한 거 아시죠? 그래서 폐성면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막 뉴스 같은 거 요즘에 폐 성면을 건축 아무리 단열 효과와 내열 재료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성면 잘 못 써요. 근데 옛날에 설치한 그런 슬레이트 지붕이라든지 이런 단열 재료 성면 많이 써서 사람들이 뭐 지하철 역사의 성면에 다 철거하느니 뭐 이런 것들 나왔잖아요. 하다못해 그 사람들이 쓰는 마스크, 그 사람들이 입었던 옷, 장갑 이런 것도 다 폐기물이에요. 지정 폐기물.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대로 해서 성면을 처리하는 방법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워낙에 유해성이 강하니까. 그래서 폐성면, 그 다음에 8번에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 PCB잖아요. 줄여서, 그쵸? PCB라고 하는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 함유 폐기물 같은 경우에도 지정 폐기물, 9번에 폐유독물, 10번에 의료 폐기물, 의료 폐기물도 지정 폐기물 안에 들어가요. 모든 법은요, 예외적인 법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쵸? 그래서 11번은 그 밖이에요. 그 밖에는 안 외우셔도 되니까 지정 폐기물의 종류는 10번까지만 외워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큼직큼직한 거 이제 대충 눈으로 보셨으면 지금 당장 외우기가 힘드니까 대충 보셨으면 제가 큼직큼직한 거 밑에다가 가로 열고 010000, 020000 이렇게 숫자를 써놨어요. 얘네들의 지정 폐기물의 분류번호예요. 지정 폐기물의 분류번호. 외우셔야 돼요. 지정 폐기물의 분류 번호도 첫 시간부터 이러기는 싫은데 어쩔 수 없어요. 법은 어쩔 수 없이 암기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특정 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010000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답으로 잘 안 나오거든요. 폐산, 뭐 폐유기용제 이런 것만 시험 문제 잘 나오지 특정 시설에서 1번이니까 잘 안 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정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1번이고요. 01 그러니까 뒤에 0000은요 숫자가 바뀌는 거예요. 이것도 분류를 하는 거죠. 특정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인데 그 중에서 폐합성 고분자 화학물이고 그 중에서 폐합성 수지다 그러면 뒤에 0100 아니 뭐 010101 010102 010103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뒤에 것까지는 다 외우실 수 없으니까 앞에 것만 특정 시설에서 배출된다 그러면 01 1번 그 다음에 부식성 폐기물이다 02번 2번 그 다음에 유해물질 함유한 폐기물이다 030000 지금 도움이 되지를 않는데 폐유기용제다 그러면 04 0000 저 폐유만 외웠거든요. 폐유 어떻게 외웠는지 감이 잡히시죠? 폐유 6이잖아요. 6 그쵸? 잘 나와요. 폐유 060000 성면이 7번이에요. 성면 0700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 함유 폐기물 08 폐유독물 09 해서 번호를 외워주셔야 돼요.
시험 문제 이거 지정 폐기물의 분류 번호가 바르게 적혀지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에 나왔던 적도 있고 나올 확률도 있어요. 그래서 잘 알아두시고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러면 제가 일단 지정 폐기물에 어떤 항목들이 들어갔는지 큼직큼직하게 보시고 두 번째로는 지정 폐기물의 분류 번호가 다 있다. 분류 번호를 외워두시는 게 좋다. 이따 문제는 같이 풀어보시고 이제는 아까 예를 들어서 부식성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산과 알칼리가 다 부식성 폐기물인데 모든 산이 다 지정 폐기물은 아니다. 그래서 그 지정 폐기물의 분류 정도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기준이.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 특정 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010000에 해당하는 것은 폐합성 고분자 화학물과 온이류, 폐농약 이런 것들은 특정 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로 지정 폐기물에 해당이 돼요. 찾고 계시죠? 그래서 폐합성 수지 같은 경우에는 고체 상태인 것은 제외하고 폐합성 고무 같은 경우에도 고체 상태인 것은 제외한다. 뜻을 아셔야 돼요. 법도 그냥 생각 안 하고 읽으면 잘 머릿속에 안 들어오니까 고체 상태인 것은 지정 폐기물이라고 안 본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폐합성 수지와 폐합성 고무가 들어왔는데 고체 상태래요. 그럼 얘는 그냥 사업장 1번 폐기물로 볼 수 있어요. 액체나 이런 상태만 지정 폐기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번에 온이류 있죠. 온이류. 온이류 보이시나요? 온이류는 보통 슬러지 같은 거 말하는 거잖아요. 중요 표시하시고 옆에 수분 함량이 95% 미만이거나 고형물 함량이 5% 이상인 걸로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수분 함량이 95%. 근데 우리 수질 파트 할 때 했었는데 온이라는 것은 슬러지고 슬러지라는 것은 고형물과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했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수분 함량이 95%래요. 그럼 당연히 고형물이 5%거든요. 둘 중 하나만 외우시면 되는데 수분 함량이 95% 미만이거나 고형물 함량 얘가 95%가 안 된다라고 하면 얘는 고형물이 5% 이상이잖아요. 고형물이 5% 이상인 경우에만 한한다라고 했어요. 수분 함량이 그러니까 95% 넘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런 경우에는 폐기물을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지정 폐기물로. 그래서 온이류는 어떤 것만 지정 폐기물로 지정을 하느냐 이 기준 외우셔야 되고 수분 함량이 95% 미만이거나 고형물 함량이 5% 이상이거나 두 개 다 외우기 힘들면 온이는 고형물 함량이 5% 무조건 이상이어야지만 지정 폐기물이다. 이렇게 한 줄만 외우시면 슬러지랑 연관되어서 수분은 95%가 되지 않을 경우에만 지정 폐기물에 해당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온이에는 폐수처리에서 발생된 온이나 공정 상태에서 발생된 온이 같은 것들이 다 지정 폐기물에서 특정 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로 구분이 되는 거고 다번에 보시면 폐농약이에요. 그쵸? 폐농약 줄쳐놓으시고 농약을 제조하는 업소나 판매하는 업소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농약 같은 거 농사 지을 때 농약 쓰잖아요. 그 농약병 같은 경우에는 지정 폐기물이에요. 아시겠죠? 다 만들고 제조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로 보시면 부식성 폐기물이 있는데 중요 표시하시고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부식성 폐기물 폐산과 폐알칼리가 있는데요. 폐산이나 폐알칼리나 액체 상태 폐기물로서 중요 표시 pH가 얼마 이하인 것만 지정 폐기물로 지정을 해요. 2 이하인 것만 폐산이라고 지정을 하고요. 폐알칼리라고 해서 모두 pH가 뭐 9짜리, 10짜리 이런 것들은 알칼리성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지정 폐기물에 들어가지 않아요. 지정 폐기물이라고 지정을 하려면 알칼리성 pH가 얼마 이상인 거 12.5 이상이어야 돼요. 폐산 얼마 이하? 2.0 이하인 거. 폐알칼리는 얼마 이상인 거? 12.5 이상인 것만 지정 폐기물로 지정을 한다. 되셨죠? 세 번째로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광재, 이거는 항목들만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광재라든지 그 다음에 분진이라든지 대교형 방지시설에서 포집된 것으로 한정하되 방지시설 우리 배웠잖아요. 분진 같은 거 방지시설에서 여러가지 집진시설에서 포집이 되는데 그때 포집된 거는 폐기물이라고 하지만 지정 폐기물이라고 하지만 소각시설에서 먼지 나오는 거 있잖아요. 소각하는 시설에서 나오는 분진 같은 경우에는 지정 폐기물로 지정을 안 한대요. 그리고 세 번째 폐주물사나 샌드플라스트 폐사 폐사 같은 경우에는 버려진 모래 같은 것들이잖아요. 그쵸? 이런 거 지정 폐기물, 폐내화물 및 재벌구이 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 조각. 만약에 도자기 같은 경우에 초벌구이하고 재벌구이 하는데 초벌구이하고 유약 바르고 재벌구이를 하거든요. 근데 유약을 안 발랐다 그러면 지정 폐기물 아닌데 유약을 바른다 그러면 지정 폐기물이에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보시고 마번에 보시면 소각제,
그 다음에 밥원에 보시면 안정화 또는 고형화 또는 고화 처리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형화, 고화가 뭐냐면 고형 뭐예요? 덩어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폐기물 같은 것들을 보통 수분기 있는 것들이나 유해성 있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만약에 폐기물인데 얘네가 수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온이류 같은 거예요. 그럼 온이류 같은 경우에는 수분 함량이 많으니까 이 상태로 땅에다 묻어버리면 여기서 침출수 같은 것들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얘네가 유해물질을 함유한 폐기물이다라고 하면 얘네를 이 상태로 묻어버리면 이 폐기물은 땅에다 묻는다고 끝이 아니거든요. 땅에다 매립을 하잖아요. 그러면 매립을 하면 매립하는 과정에서 10년, 20년, 30년 길게는 더 장기적으로 얘네들이 아주 땅속에서 서서히 분해되고 안정화된단 말이에요. 그럼 안정화되는 동안에 유기물 같은 것들이 분해되면서 물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수분 같은 것들이 유해 성분을 같이 끌고 내려오면서 토양이나 주변의 토양이나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유해 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냥 물기가 있는 상태로 매립을 해버리면은 침출수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될 수 있으니까 유해 성분이 있거나 아니면 유해성이 있는 경우에는 고형화라는 걸 시키는데 여기다가 일부러 석회가루 같은 걸 넣는 거예요. 그럼 얘네가 시멘트 가루라고 생각을 하면 시멘트 가루나 석회가루 같은 것들을 넣으면 얘네가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딱딱하게 굳어버리잖아요. 그 상태로 바깥으로 용출되는 걸 방지를 하고 묻어버리는 거거든요. 매립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형화, 고화라는 것은 얘네들이 보통 석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첨가를 해서 폐기물 자체의 용출 특성은 바깥으로 나오는 용출 특성을 방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고형화, 고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형화, 고화 처리물인데 무조건 고형화, 고화 처리물 안정화 또는 고형화 또는 고화 처리물을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로 봐서 지정 폐기물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고형화, 고화 처리물이 일반적으로는 잘 안 쓰거든요. 고형화, 고화를 하잖아요. 단점이 있어요. 폐기물 양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매립해야 되는 양이 더 많아지고 매립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매립해야 되는 양이 왜냐하면 시멘트 가루를 넣었으니까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매립지를 오랫동안 못 써요. 금방 매립지가 다 꽉꽉 차고 매립지는 이제 사용연한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정화, 고화될 때는 보통 안정화, 고형화, 고화 시키는 폐기물 같은 경우는 다 유해 성분이 있는 것들만 고형화, 고화를 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고 폐촉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정 폐기물에 들어가고요. 뒷장에 넘기시면은 폐흡착제나 흡수제 옆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참고하시고 폐흡착제, 폐흡수제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로 지정 폐기물에 들어가요. 흡착제는 뭐 우리 수처리 아니면 대기오염에서도 다 배웠다시피 이제 활성탄이나 이런 것들도 말할 수가 있는 거고 글라스 올 같은 흡수제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정 폐기물에 들어가고요. 4번 040000이라고 분류번호가 되어 있는 폐유기용제 있죠? 폐유기용제 중에서도 가번에 있는 할로겐족 물질은 환경불용으로 정하는 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물질은 다 폐유기용제로 보는 거고 지정 폐기물로 지정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폐유기용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5번으로 가시면 폐페인트나 폐라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페인트나 페라카 유기용제가 혼합된 것으로서 페인트 및 라카 제조업,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동력이 3마력 이상의 도장시설이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시설이 발생하는 거, 페인트 보관용기에 남아있는 페인트를 제거하기 위해서 유기용제랑 혼합한 거. 보통 이제 페인트 같은 거 녹일 때 뭐 섞어 쓰냐면 싼 페인트 같은 경우에 요즘에 친환경 페인트도 있지만 니스 같은 거 섞어가지고 쓰잖아요. 니스 맞나? 그런 거 뭐 이렇게 페인트 신너인가? 그런 것들을 섞어서 쓰잖아요. 그 신너 같은 것들, 벤젠은 다 유기용제 같은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랑 만약에 페인트가 남았는데 그런 것들을 섞어서 다 씻어줄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지정 폐기물에 해당이 되는 거고 6번에 보시면 폐유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거 중요 표시하시고 외우셔야 돼요. 폐유라고 기름 성분이 완전 조금 들어가는데 얘를 다 지정 폐기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기름 성분이 몇 프로 이상? 5% 이상 함유된 것만 지정 폐기물로 봐요. 되셨죠? 다시요. 폐산, 폐알칼리 중요하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온이류도 외우셔야 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폐유도 외우셔야 되는데 기름 성분이 몇 프로 이상? 5% 이상.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폐성면 볼게요. 폐성면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데 건조고형물 함량을 기준으로 해서 성면이 1% 이상 함유된 제품이나 설비 등의 해체, 제거 시 발생하는 것. 그러니까 1%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면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제거를 하거나 해체 같은 것들을 할 때 발생하는 것들은 모두 다 폐성면이라고 보는 거고 지정 폐기물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답원에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성면의 제거 작업에서 바닥에 비닐 깔거든요.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은 방진 마스크, 작업복 이런 것들도 다 지정 폐기물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8번에 보시면 PCB 함유 폐기물. 얘도 체크할게요. 액체 상태의 것이 있고요. 액체가 아닌 것. 주로 이제 고체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쵸? 액체 상태인 것은 1리터당 2mg. 그 얘 바꾸면 2mg per 리터거든요. 만약에 폐수처럼 되어 있는 액체 상태인 어떤 폐기물이 있는데 그 안에 PCB가 2ppm 이상 들어있다 그러면 지정 폐기물이에요. 그 다음에 액체 상태가 아니다 라고 하면 0.003mg per 리터. 용출액이라고 나왔잖아요. 사실은 액체 상태이다 라고 하면 액체 상태 안에는 도대체 1리터당 몇 mg이 있는지가 측정이 가능한데 액체 상태가 아니라 예를 들어 어떤 폐기물이 왔는데 여기 안에 PCB가 얼마큼 들어갔는지 알려면 얘네들을 다 부셔가지고 얘네들을 어떤 녹일 수 있는 유기용제나 아니면 녹일 수 있는 용제에다 섞어서 얘네가 물에 얼만큼 새어나오는지를 보고 그 물 속에 새어나오는 걸 용출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출 실험을 했을 때 0.003mg per 리터 이상 함유한 것은 지정 폐기물이라고 보는 거죠. 되셨죠? 폐유독물 몇 번이에요? 09000. 의료 폐기물 몇 번이죠? 10번. 적어도 6번을 외웠잖아요. 그쵸? 폐유 6번 이렇게 외우시고 근데 이러다 헷갈려요. 폐유기용제랑. 그러니까 폐유기용제는 4번, 폐유는 6번, 성면은 7번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대로 외우시려고 하니까 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맞추기만 하면 되니까 뭐 폐유기용제 6번, 성면 7번, 폐유 6번, 그 다음에 폐유기용제 4번, 성면 7번 이런 식으로 계속 시간 나실 때마다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지정 폐기물이죠. 근데 지정 폐기물에 여기서 말하는 이 물질뿐만 아니라 뭐도 지정 폐기물에 들어간다 그랬죠? 의료 폐기물도 들어가요. 미리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또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외우라고 하는 말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어쨌든간 나올 수 있는 확률들이 높은 것들은 보셔야 되거든요. 한 문제라도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의료 폐기물도 지정 폐기물에 들어가는데 보건, 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 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에 인체 감염 등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의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의료 폐기물이라고 한대요. 맞죠? 여기까지. 문제는 거기 이 밑에 있는 박스 안에 있는 걸 외우셔야 돼요. 근데 의료 폐기물의 종류도 여러 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사 바늘 있죠. 주사 바늘 있고 주사 바늘이 만약에 링거라고 하면 그런 주사 바늘 링거에게는 주사 바늘이 있고 그 주사 바늘을 끼는 이런 그 관이나 아니면은 그 병 같은 것들 있잖아요. 주사 바늘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수액 세트라고 해요. 근데 수액 세트는 수액 세트대로 성질이 다르고 같은 의료 폐기물이라고 해도 그리고 주사 바늘 같은 경우에는 아무데나 그냥 버리면은 얘네들은 손상을 줄 수 있잖아요. 바늘이나 침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도 폐기물에 분류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막 혈액 같은 게 묻어있다. 그러면 그 혈액으로서 감염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폐기물들을 분류를 해놓은 거죠. 의료 폐기물도. 그러니까 지정 폐기물에는 여러 가지 아까 전에 우리가 배웠던 특정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나 부식성이 있는 폐기물, 폐산 폐유라든지 폐유기용제라든지 폐유 이런 것들이 지정 폐기물도 들어가 있고 그 안에 의료 폐기물이 들어가 있는데 의료 폐기물도 그 안에서 구분을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한꺼번에 써놨는데 밑에 보시면 크게 먼저 볼게요. 격리 의료 폐기물. 대충 감이 오시죠? 격리 의료 폐기물. 격리를 시켜놨다는 얘기는 감염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요즘 치매가 걸려요. 메르스. 그쵸? 메르스. 맞지? 메르스 막 난리 났을 때 그 음압병실인가 뭔가에 사람들 감압병실인가 거기에 넣어놓고 사람들이 거기서 쓰는 그런 그런 여러 가지 의료기구나 이런 장비 같은 것들이 바깥으로 노출되면 안 되게 했잖아요. 왜냐면 감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격리 의료 폐기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위해 의료 폐기물이 있는데 문제는 얘가 종류가 많아요. 위해 의료 폐기물은 다른 사람들한테 보건적이나 아니면 환경법상으로 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인정되고 사용되는 폐기물 같은 거 인체 감염을 주거나 아니면 위해를 줄 수 있는 그런 폐기물들 중에서 위해 의료 폐기물이라고 있는데 항목들 보시면 가번에 조직물류 폐기물이 있어요. 조직물류 폐기물. 그 다음에 나번에 보시면 병리계 폐기물. 병리계 폐기물, 다번에 보시면 손상성 폐기물, 라번에 보시면 생물화학 폐기물이 있고요. 마번에 보시면 혈액오염 폐기물이 있고
되셨어요? 얘네가 지금 종류들이 가부터 가나, 다라, 마 얘네가 위의 의료 폐기물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 의료 폐기물이 있어요. 이거 되셨죠? 그래서 큼직큼직하게는 다음 중 의료 폐기물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 격리 의료 폐기물, 위해 의료 폐기물, 일반 의료 폐기물 이렇게 세 가지를 보시고 그 중에서 위해 의료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가나다라마 5가지로 구분해지는데 첫 번째로는 조직물류 폐기물, 그쵸? 조직물류 폐기물 분류를 먼저 보시고 병리계 폐기물, 손상성 폐기물, 생물화학 폐기물, 그 다음에 혈액오염 폐기물 이렇게 5가지 종류로 나뉜다.